자, 안녕하세요. 자, 어젯밤 안녕하지 못하시죠? 네, 테슬라가 어제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자, 시장 전체가 하락을 했는데요. 음, 자, 중동 긴장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나면서 금값이 상승세. 예. 어제 그 이스라엘의 그 군 참모총장이 우리 반드시 보복할 것이다. 이런 카더라. 이게 진짜 뭐 발표했던 것 같기도 한데, 예. 여하튼 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스라엘 쪽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기서부터 그 뉴스 나오고 나서 쭉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지선이 이제 무너지다 보니까 빠지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뭐냐면 그냥 그러니까 공격을 한 게 아니에요. 예. 할 수도 있다. 예. 할 것이다. 음. 그러니까 그런 이제 우려감. 근데 이것이 이제 뭐냐면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다라는 우려감하고는 달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는 아이언돔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해도 아이언돔으로 막으면 되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다. 이란은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공격하면은 이란은 뭔가가 폭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막 이제 불바다가 된다는 거죠. 불바다. 그래서 이란은 이 아이언돔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불바다가 될 것이고, 저기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처럼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무기들은 훨씬 좋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고 방공망이 약하고, 그러면 이제 인명이 많이 사망자가 발생이 되고 하면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란은 참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재차 공격할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이스라엘은 또 공격하겠죠. 예. 그래서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한 거는 괜찮은데, 예,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것은 굉장히 우려가 된다라는 이런 우려감이 이제 크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위험하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석유 가격은 크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예. 급등을 할 것 같았는데 크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건 아마 석유 선물 시장의 문제도 있을 거예요. 예. 이미 포지션들을 다 취해 놔가지고 그래서 석유 시장은 조금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이란이 이제 그 보면은 이제 막상 이제 이란 쪽에 이제 공격이 이제 되어서 그렇게 되면은 석유 가격이 오르긴 오를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호르무즈 해협 이렇게 이제 이란이 있고, 이게 여기 호르무즈 해협 이 속에 보면은 여기 이제 쿠웨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유조선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물동량이 뭐 3분의 1. 그래서 요 호르무즈 해협 여기 이제 뭐 왔다 갔다 이제 유조선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이란이 이제 뭐 미국의 유조선을 공격한다던가 뭐 이런 거. 근데 이란은 지금 뭐랄까 그렇게 뭐랄까 좀 이렇게 깡이 좋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미국 뭐 다 덤벼. 예. 우리가 막 다 싸우자 막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자, 여하튼 이스라엘은 공격을 할 명분을 얻었고, 어, 이란은 그 명분을
줘버렸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명분을 얻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하기 나름이에요. 자, 공격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 우려감으로 하락을 했고, 그래서 결정적인 것이 이제 이스라엘 군 참모총장의 발언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락을 했다. 일단 그 소매 판매가 뭐 증가가 됐다, 그걸로 해서 이제 좀 하락을 했는데, 결정적인 것은 군 참모총장 이야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이제 벌벌 떤 거죠. 와, 이스라엘이 이제 공격하면 어떡하지? 하고 이렇게. 거기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 주식시장이 세팅된 자체가 지금 이렇게 지금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쭉 올라가서 이렇게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처마 밑에 달린 물방울 상태이거든요. 지금 톡 건드리면 폭 떨어지게 생긴 상태인데 여기를 톡 건드린 거죠. 그래서 1번 타자가 이제 매도하니까 2번 타자, 3번 타자들이 계속 매도가 나온 거죠. 자, 이제 그랬고,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테슬라는 그 공포심에 더 이제 그 휩싸이게 되고, 테슬라가 참 이게 요즘 타이밍이 참 안 좋은데, 하필이면 이 타이밍에 인력 10% 감축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이게 또 악재로 작용이 됐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메타 같은데, 예전에 메타나 구글 같은 데서 인력 감축하는 거는 달라요, 이거하고. 이 사람들은 과거에 인력을 남발했어요. 인력 채용을. 그러니까 막 2020년, 2021년 이 한참 좋을 때 막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겠다 해갖고 막 사람을 엄청나게 뽑은 거예요. 예. 그리고 인력 채용을 남발해 버렸죠. 그래서 반성의 의미로 그때 우리가 너무 인력 채용을 남발했구나. 예. 그리고 여기는 또 소프트웨어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좀 탄력성이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뭐 저기 3명이 더 하던 일 한 명이 더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채용을 막 남발을 해가지고 그 인원을 이제 줄였단 말이죠. 예. 대신에 이제 한 명이 더 그걸 하려니까 힘들겠죠, 직원이. 근데 이것은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이기 때문에 좀 어떤 일은 또 외주로 돌려버리고 자기네 정식 직원은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테슬라의 이 인원 감축은 뭐냐면 한마디로 쫀 거예요. 요번에 뭐 조국 대표가 니들 쫄았지 막 이런 말 한 것처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영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 코로나로 인해서 또 요번에 이제 요즘 장사 안 되시는 분들이 장사가 너무 안 되면 인력을 그러니까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장사가 안 돼서 인력을 줄인 거예요. 인건비를 줄이려고. 그러니까 이건 뭐 괜히 뭐 좋게 포장할 것도 없고, 예. 그러니까 이제 장사가 안 되니까 이 인력을 갖다가 감당이 안 되니까 감축을 했다라고 그냥 그 사실 그대로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버티면서 지나가 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에 겪어보셨겠지만 테슬라가 막 자동차 한 대에 막 저기 6만 불씩 막 팔고 막 5만 불 막 이렇게. 그러니까 막 뭐 사람들이 6개월, 10개월을 기다려서 모델 3를 사고 막 그럴 때 그런 시기에는 인력 감축이 없어요. 이건 그러니까 분명한 팩트예요. 그래서
막 1,000만 원씩 더 저기 비싸지고 차가 사람들이 6개월, 10개월씩 기다려서 막 차를 사고, 그리고 분기당 실적이 막 이렇게 막 뭐 연간으로 막 50%씩 생산량이 증가를 하고, 이런 시기에는 인력 감축 같은 것이 없는 거죠. 근데 지금 바로 전년 대비해서 바로 생산량이 뚝 떨어지니까 바로 인력을 감축한 거죠. 이것은 회사가 지금 뭐냐면 상황이 어렵다라는 것을 직격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이제 버티기에 들어갔다. 근데 이제 테슬라면은 대표적인 혁신 성장주인데, 매년 막 회사의 파이가 50%씩 막 쭉쭉 늘어나는 그런 혁신 성장주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이제 주가 조정을 통해서 그냥, 그러니까 높은 주가를 이제 유지를 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라는 것은 이제 실적, 미래 가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수요와 공급의 원칙, 수급,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 여기다가 뭐 플러스로 이제 뭐 매크로 상황도 상당히 크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뭐 실적이 좀 안 좋고 회사가 이렇게 인력도 감축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 반면에 이제 미래 가치 같은 것을 딱 주면 돼요. 미래 가치 같은 걸 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지금 주가를 형성하는데, 지금 수급 상황도 안 좋고, 그다음에 매크로 상황은 굉장히 안 좋죠. 예. 전쟁 터지냐 마냐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는 9월 달로 이제 밀려버리게 됐어요. 이제 9월로 가게 됐어요. 6월에서 이제 9월로 가게 됐고요. 자, 그래도 실적은 이번에 실적이 이제 굉장히 안 좋겠죠. 10만 대 정도가 줄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0.73달러 정도였는데 이제 0.5달러 55 예. 거의 0.73에서, 그러니까 2.2달러 정도가 떨어지니까, 0.2달러 정도 떨어지니까 거의 한 40%, 아니 40%는 아니고 한 25% 이상 떨어지는 거죠. 한 분기에 갑자기. 자, 그래서 이제 그 실적이 떨어지고 매크로 상황이 안 좋고, 그리고 수급 상황이 지금 정도 주가 상태면은 아주 많이 떨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뭐랄까, 저가 매수 메리트가 그렇게 없어요, 아직은. 그다음에 FSD랑 뭐 이런 것이 이제 미래 가치를 이제 줬지만 8월이에요. 로봇 택시도 8월이고 FSD도 좀 정식으로 출시가 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아직 좀 먼 미래예요.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그리고 제 생각에 이제 로봇 택시 발표라는 것이 과거에 그 옵티머스 로봇 발표한 것처럼 그때 우리가 기대를 하고 봤지만 사람이 로봇 옷 입고 나와서 막 춤췄잖아요. 그런 식인데, 이 로봇 택시 발표라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로봇 택시를 그러니까 컨셉트카 정도? 그러니까 바로 출시가 아니고 이제 컨셉트카.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저기 로드스터나 그때 처음에 이제 세미트럭 발표회 할 때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차를 이렇게 딱 몰고 나와서 이제 디자인을 보여주고 이런 컨셉트카를 이제 보여주고 이거를 이제 앞으로 만들겠다.
바로 출시하는 게 아니고 만들겠다. 그리고 이 로보택시는 뭐 어떤 이제 뭐 휴대폰 어플을 이용한다거나 어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청사진을 보여주는 거죠. 예. 그래서 뭐 문이 2개 달려 있거나 문이 슬라이딩 도어로 달려 있거나 택시 용도로 쓸 거니까 문이 뭐 슬라이딩 도어로 달려 있거나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카노의 차처럼 이렇게 트렁크가 없고 좌석만 있고 슬라이딩 도어로 달린 뭐 그런 간단하게 생긴 자동차 그런 거를 이제 갖고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굉장히 저렴하게 생긴 그냥 문 2개짜리 그냥 뭐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든 자 그래서 그런 자동차를 딱 보여주고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이 정도만 해도 훌륭한데 만약에 이렇게 차를 가지고 나오지 않고 그냥 로보택시에 대한 구상만 뭐 그림을 갖고 나와서 로보택시를 뭐 구상만 그리고 로보택시 소프트웨어만 가지고 나와서 뭐 어떻게 뭐 이렇게 저렇게 한번 하겠다는 둥 이게 실질적으로 차를 가지고 나오지 않고 이렇게 로보택시에 대한 어떤 플랫폼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은 완전 이제 기대에 못 미쳐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8월 달에 또 매크로 상황이 또 받쳐주고 하면 주가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면은 또 괜찮겠죠. 예. 그래서 로보택시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로보택시에 대해서 너무 이제 환상들이 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 당시처럼 주가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수급이 살게 되는 거예요. 가격이 싸졌으니까 이제 수요가 생기는 거죠. 예. 근데 지금은 이게 너무 이게 가까워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과도한 하락이 아니단 말이죠. 보통은 과도한 하락이라고 하면 전 고점 매물대 대비 반의 반토막 나는 것이 이제 과도한 하락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뭐 넉넉 잡아서 여기 잡기는 좀 그런데 예. 그러니까 400에서 200이 되고 200이 100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00이 150 되고 150이 7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제 과도한 하락이라고 하는 건데 너무 심할 수도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역배열 상태가 되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평이 가장 좀 확률 높게 맞을 때가 언제냐면 이렇게 정배열이 딱 됐을 때. 이러면 뭐냐면 상승이 너무 과도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흘러내리는 식으로 가면은 계속 흘러내립니다. 예. 그러면서 정말로 이제 웅덩이식으로 U자형으로 이렇게 웅덩이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보이시진 않지만 이제 200일 이평하고 이제 굉장히 멀어지게 돼요. 이게 쭉 흘러내리게 되면 장기간으로 주가가 흘러내리는 식으로 가게 되면 또 그것도 피곤하죠. 어쨌든 주가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수급이 살아나게 됩니다. 저가 메리트가 생겨서 그래서 주가라는 것이 그 실적, 그 다음에 미래 가치, 수급.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수급 상황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저가 메리트가 생기고 미래 가치가 생기는 8월 달에 이 로보택시 발표회가 있고 그 다음에 매크로 상황이 이제 그때까지 가서 이제 전쟁이 조금 어떻게 좀 이렇게 해결이 되고 정리가 되고 금리 인하도 이제 바로 코앞에 이제 다가오고 그 다음에 이제 8월이 되면은 4, 5, 6 지나면 7월이 되면은 2분기 실적이 발표를 하죠. 2분기 실적에서 좀 실적이 조금 이제 개선이 된다. 예. 그러니까 6월 말이면 그러니까 7월 1일이면은 그 2분기 인도량 발표가 있겠죠.
그래서 그때쯤 가면은 이제 조금 이제 좀 뭐 상황이 좀 개선이 된다라는 것이 확인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테슬라가 이제 그 이후에는 좀 상황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극적인 반전을 보이려면은 뭔가 좀 상황 자체가 좀 극적인 반전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악재가 나오면은 악재가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예. 근데 호재가 이렇게 여기서 보셨잖아요. 이제 호재가 나왔을 때 호재가 발휘하는 힘보다는 이렇게 악재가 발휘하는 힘이 훨씬 강하다. 그래서 이 바람이 이렇게 바뀔 때 보면은 악재보다는 호재가 힘을 더 많이 발휘하게 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계속해서 우려돼 뭐 몇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1월부터 반대로 움직였던 테슬라가 나스닥이 하락할 때 혼자도 바로 반등 따로 혼자 상승할 수 있을까? 결국에 나스닥이 하락할 때 피해를 보지 않을까? 이 이야기를 제가 한 석 달 동안 계속 앵무새처럼 말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예, 그 어떤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두 가지 매크로 악재와 회사 자체의 악재가 겹쳐가지고 예,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 딴 거 없어요. 이제 음봉이 나왔을 때는 이런 큰 음봉이 나왔을 때는 이제 여기서도 보셨겠지만 바로 큰 양봉이 나와서 이게 덮어버리면은 전화위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음봉이 나왔을 때 이렇게 덮어버리면 이렇게 이게 뭐 이렇게 장악형이라고 해서 전화위복이 되거든요. 이제 이럴 때처럼 그러니까 음봉이 나오면 안 좋은 거이기도 하지만 이제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후 이제 반응을 좀 보고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리스크를 즐기시는 분들은 이제 저점 매수 기회를 노리실 거고 이제 추세를 이제 보고 하실 분들은 조금 주가가 이렇게 좀 빠져나가는 모습을 좀 보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